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구원투수 연기금 실종, 개인 투자자만 활개치는 기형적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네, 첫 번째 소식 들려드립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수익률에 집착하는 국민연금은 해외로 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정책 당국의 실망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판인데 시장은 10년, 20년 더 장기로 잡으면 자본시장은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금융계 한 관계자의 의견이고요. 한국 증시 나홀로 부진에 대해서 쓴소리를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한국 증시 외면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장 팬데믹 시절 2020년부터 약 3월에서 5월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원을 순매수했었는데요. 한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만 해도 올해 들어서 7,200억 원치의 주식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을 보면 국민연금 전체 자산에서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은 지난해 15.9%에서 올해는 15.4%, 내년에는 15%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거래 대금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또 담고 있는 시장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연기금 순매매 규모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등락 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2023년 9월에는 8,467억 원을 팔았다면 지금 현재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6,778억 원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산 대비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살펴보시면 2023년 15.9%에서 2025년 예상치로는 15%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 말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은 총 303조 3천억 원으로 전체 투자 금액의 30%에 달한 모습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 이를 337조 9천억 원까지 늘릴 방침인데요. 30%에서 약 33%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금융계 한 인사는 2022년 원달러 환율 급등기에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달러 환전 수요로 원화 가치가 더 폭락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라며 지금과 같은 증시 급락기에 한국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한 연기금이 외면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간 수수료 장사로 손쉽게 수익을 거뒀던 증권과 자산운용 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하락도 자본시장을 더 허약 체질로 만들고 있다라는 평가고요. 반면 개인이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 시장 규모는 120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실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가장 인기였었던 리서치 부서는 이제 기피 부서가 됐고요. 간접 투자 시장이 망가진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근로자 재형저축 등 월 적립식 투자 상품 시장이 커져야 한다며 증시 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다라고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근로자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형저축 부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획 개자,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증권가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익률 관리에 치우친 국민연금, 작년 운용자산 14%만 국내 투자에 올인했고요. 외국인은 공매도 금지 등의 비중을 조금씩 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증시보다 더 낮은 공모펀드 수익에 개인은 ETF 등 직접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데 재형저축 등 적립식 상품을 키워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나노 파운드리 첫 수주, 반도체 3총사 올해 30조 영업이익 이끈다. 어제 삼성전자 발표됐습니다. 실적 나왔고요. D램 같은 경우는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최악의 불황을 지나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과 시스템 반도체 사업 또한 연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삼형제의 업턴에 따라 삼성전자가 올해 3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메모리 재고 소진에 속도가 붙었던 주요한 이유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활약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후 정보 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된 특수 D램인 HBM이 날개를 돋친 듯 판매되면서 전체 메모리 시장의 부진을 상쇄시킨 데 따른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측은 HBM의 약진에 힘입어 D램은 올해 1분기 안에는 재고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5세대 HBM 양산에 이어 2026년 양산이 목표인 HBM4 제품 개발에도 나서며 앞으로 다가올 메모리 호황 사이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또 다른 중심축인 파운드리 사업은 지난해 4분기 수요 부진의 늪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연간 최대 수주 실적과 선단 공정 과제 수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요.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익명의 고객사를 상대로 2나노미터 AI 가속화 칩 과제를 수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분 내에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엑시노스 2400 출시로 실적 반등을 알렸습니다. AP는 스마트폰 등 IT 기기 안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엑시노스 2400은 삼성 파운드리의 최첨단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AP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됐습니다. 엑시노스 2400이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되면서 3분기 대비 매출과 손익이 모두 개선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온디바이스 AI 트렌드에 맞춘 시스템 온칩 제품 경쟁력 극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즉 OLED 사업 호조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조 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조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 4분기 소형 패널의 판매량이 20% 성장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 삼성전자 연간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39조 원에 달했다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는데요. 2023년도에 뚝 떨어진 매출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반도체 부문별 실적 살펴보시면 D램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다만 낸드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적자 부문을 축소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D램과 낸드, 재고 제품 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I의 훈풍을 타고 HBM3 3배 넘게 성장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첨단 공정단에서 긍정적인 평가 역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400은 최신 핸드폰에 탑재가 됐는데요. 시스템 LSI 사업부도 실적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업이익 15% 줄어든 LG화학 올해 수익성 개선할 것이다. 이번에는 LG화학 소식 전해드립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서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 역시 웃고 우는 희비가 엇갈리는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LG화학이 지난해 석유화학 시장 약화와 글로벌 전기차 시장 판매 부진의 영향을 받아 수익성이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사업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3대 신성장 동력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꾀하겠다라는 방침을 알렸는데요. LG화학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5,9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31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때 매출은 55조 2,498억 원으로 8.4%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조 534억 원으로 6.5% 줄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이 영업 손실 1,4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고 매출도 17조 8천억 원으로 18% 정도 감소했는데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원료 가격 상승하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부문에서도 전기차 시장 악화로 수익성은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선 36%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최고 재무 책임자는 글로벌 수요 둔화로 석유화학 산업의 시황 악화가 지속됐다라며 전기차 수요에 대한 시장 우려와 함께 리튬 등 메탈 가격 급락과 매출,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2022년 51조 원에 달했다가 2023년에는 55조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영업이익은 뚝 떨어진 것으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LG화학의 2024년 매출 목표는 석유화학 쪽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분석입니다. LG화학은 올해 매출 목표,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5% 높인 27조 8천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은 지역 다각화 전략을 지속하고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육성하면서 본격화할 방침인데요. 첨단 소재 부문은 고객 프로젝트 다변화를 통해 양극재 출하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부문은 아베오를 중심으로 글로벌 임상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희귀 비만 치료제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본부 매출 10%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LG화학은 컨퍼런스 콜에서 2년, 3년 동안 매년 4조 원 안팎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55조 2천억 원, 8.4% 늘어나서 외형 성장은 이루었습니다. 원료값 상승과 전기차 부진이 악재로는 아무래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생명과학 매출은 첫 1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공시를 통해 알렸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업 추진 비만 조단위 승자의 저주에 빠질까? 네, 마지막 소식 통신사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스테이지 X, 카카오에서 분사된 알뜰폰 핸드폰사입니다. 5세대 5G 이동통신 28GHz 주파수를 가져오기 위해 치르는 비용은 4,301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동통신 3사가 같은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각자 치렀던 낙찰가, 즉 2,070억 원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3사보다 자금력이 딸리는 제4 이동통신사가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통신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금 조달로 재무 부담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X는 기지국을 포함한 28GHz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통신 3사가 쓰는 3.5GHz보다 빨라 확장 현실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구현에 쓰일 수 있다고 밝혀져 있고요. 대신 사거리가 짧고 그만큼 많은 기지국에 투자 비용이 크다라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이번 할당 대가는 이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제4 이동통신사의 스테이지 X 주파수 할당 비용은 기존 3사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지국 구축 등에 수천억 원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 조달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